개발을 하다 보면 너무 자주 호출되는 함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함수를 호출해야 될 때 이벤트가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 저하는 물론이고 특히 그 함수가 서버 비용을 유발하는 함수라면 지갑이 탈탈 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디바운스와 스로틀이라는 기술이에요. 디바운스와 스로틀은 함수가 너무 자주 호출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함수가 호출돼야 하긴 하지만 이 호출 횟수에 제한을 두고 싶을 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기술 중에 디바운스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리액트를 사용할 거고요. 우리 리액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 디바운스라는 기술을 프로 개발자답게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제도 준비했어요. 기대되시죠?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디바운스란 어떤 기술일까요? 디바운스는 특정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제일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0.1초마다 발생해서 연달아 10번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디바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함수가 호출될 거예요. 그럼 총 10번 호출이 되겠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벤트가 수백 번 일어난다면 함수도 수백 번 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디바운스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바운스를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벤트가 연달아서 발생할 때 디바운스를 사용하면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딜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딜레이 시간을 1초로 설정한다면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1초가 지난 후에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만약 이벤트를 이렇게 5개씩 묶어서 발생시키면 어떨까요? 5번째 이벤트가 발생하고 1초 후에 함수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이벤트가 발생하고 1초 후에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바운스를 잘 활용하면 이벤트가 극단적으로 자주 발생한다고 해도 함수의 호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자, 여기까지 디바운스가 뭔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코드로 가서 직접 구현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구현할 검색 기능의 완성본입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무엇을 검색할지 예측해서 이렇게 자동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김이라고 입력하면 같은 문자로 시작하는 결과물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타이핑을 할 때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민까지 입력했으니까 김민으로 시작하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요. 우리는 이 자동 완성 기능과 디바운스를 접목해서 함수를 더 효율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코드로 가봅시다. 자, 일단 UI랑 이런 스타일링 부분들은 다 완성해 놨어요. UI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후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렇게 users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배열은 모든 검색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name과 age로 이루어진 오브젝트들을 모아놓은 users 배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태그들을 좀 봅시다. 우선 input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있는 input이죠. 그리고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 users 배열 안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 이 아랫부분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하는 검색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필터링된 users를 서버로부터 받아온다고 상상하면서 개발해 볼 거예요. 진짜 서버까지 구현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능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CSS도 보여드릴게요. 자, CSS 부분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이 스타일링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꼭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여기 제가 사용한 클래스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우선은 디바운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돌아가도록만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디바운스가 얼마나 유용한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검색어가 변경될 때마다 서버로부터 필터링된 결과물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우선 검색어를 관리할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스테이트 이름은 input으로 해줄 거고요. set input 그리고 use state를 사용해서 초기 값으로는 빈 문자열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 input state를 input 태그에 value로 넣어주고 onChange를 등록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set input을 사용해서 검색창 안에 있는 내용을 input state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말이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뭐가 필요하죠? 서버로부터 결과물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 일을 담당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 밖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함수의 이름은 fetch data from server 이렇게 해줄 거고요.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를 넣어주면 이 검색어에 따라 필터링된 결과물을 반환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sers 배열은 복사해서 지우고 우리가 만든 함수 안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이제 이 함수는 users 배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넣어준 value, 검색어죠. 이 검색어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들만 필터링해서 반환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users 배열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각 유저마다 유저의 네임이 starts with 함수를 써서 value로 시작하는 것들로만 필터링해서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를 언제 호출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검색하는 검색어가 바뀔 때마다 호출해야겠죠? 그러니까 검색어를 담은 input state가 바뀔 때마다 호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use effect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use effect를 임포트 시켜서 여기 input 아래다가 use effect를 사용해 줄 건데요. 우리는 타이핑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인풋이 변경될 때마다 반응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의존성 배열 안에 인풋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제 fetch data from server 이 함수를 가져다가 인자로 인풋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users 변수로 받아옵니다. 이제 이 결과물을 관리할 스테이트도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스테이트 이름은 result라고 해주고 set result, use state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빈 배열을 넣어줄게요. 이제 use effect 안에서 필터링된 결과물을 받아오면 set result를 사용해서 result state를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users는 우리가 받아온 result로 이렇게 교체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가 검색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결과를 받아와서 보여주죠.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이 fetch data from server 함수를 조금 수정해 줄 건데요. 만약에 인풋이 없다, 그러니까 value가 비어 있으면 그냥 빈 배열을 반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 콘솔 로그를 하나 넣어 줄 건데요. 이 함수가 얼마나 자주 호출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 자,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김이라고 타이핑을 해보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결과물을 받아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민까지 입력하면 김민으로 시작하는 모든 결과를 잘 받아오네요. 자, 우선 기능은 완성했는데 우리의 코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아래에 있는 콘솔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 이게 6번이나 출력됐어요. 우리가 별로 타이핑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6번이나 호출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타이핑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fetch data from server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 함수가 실제 서버와 통신을 하는 함수였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막 이렇게 검색을 막 하면은 뭐 오타도 내고 뭐 검색어 수정도 하고 막 이러면 함수는 수천 번, 수만 번 호출이 되기 때문에 서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서버가 과부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디바운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디바운스 기술을 우리 코드에 접목시켜서
훨씬 효율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dbounce가 뭐였죠? dbounce는 이벤트가 연달아서 발생할 때 매번 함수를 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에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경우 dbounce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빠르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입력 이벤트가 연달아서 발생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타이핑을 잠시 멈출 때 일정 시간을 기다린 후에 함수를 호출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dbounce를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앱 컴포넌트 안에다가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름은 debounced input이라고 해줄게요. set debounced input. 그리고 use state를 사용해서 초기 값으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풋을 넣어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인풋이 빈 문자열이니까 초기 값으로 빈 문자열이 들어오겠죠? 자, 우리가 이 debounced input으로 뭘 할 거냐면 사용자가 검색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1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풋 안에 있는 결과물을 debounced input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막 이렇게 인풋이 바뀌다가 사용자가 타이핑을 멈추고 1초가 지나면 여기 있는 검색어가 debounced input state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use effect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인풋이 변경될 때마다 실행되도록 할 거니까 의존성 배열에다가는 인풋을 넣어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set timeout을 사용해서 1초를 기다린 후에 호출이 되는 콜백 함수를 넣어줄 겁니다. 1000ms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콜백 안에서 set debounced input을 사용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풋을 debounced input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콜백이 1초 뒤에 잘 호출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콘솔 로그 콜백 호출.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검색어를 하나 입력하면 1초 뒤에 이렇게 콜백 호출, 콜백이 잘 호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set timeout 안에 있는 콜백이 인풋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인풋이 가장 마지막으로 변경되고 1초 후에 딱 한 번만 호출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앱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 번 입력하면 입력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set timeout의 콜백이 호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set timeout이 반환하는 타이머 ID를 받아올 건데요. 이 set timeout은 생성된 타이머의 식별자를 반환하는데 이 식별자를 clear timeout이라는 함수에 넣고 호출해주면 타이머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use effect의 return 값으로 클린업을 담당하는 콜백 함수를 하나 넣어주고 이 안에다가 clear timeout 함수를 써서 인자로 타이머 id를 넣어줄 겁니다. use effect의 return 값으로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이 콜백 함수는 다음 use effect가 실행되기 이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린업 함수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전에 올린 use effect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 리프레시를 시킨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여러 번 막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은 1초 후에 콜백 호출이 단 한 번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용자가 이렇게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은 입력 이벤트가 연달아서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인풋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펙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이펙트가 실행이 될 때마다 set timeout으로 인해 1초 타이머가 시작이 되지만 이 1초가 다 되기 전에 인풋이 또 업데이트 됨으로 인해 그 다음 이펙트가 실행이 될 때 우리가 이전 이펙트에서 반환해준 이 클린업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되므로 그 이전 타이머는 취소가 되고 결국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실행된 이펙트의 타이머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콘솔 로그가 단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콘솔 로그는 지워줄게요. 자, 우리는 이 set timeout 안에다가 set debounce input을 사용해서 debounced input이라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줬기 때문에 이 debounced input은 가장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된 후 1초 뒤에 현재 검색어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debounced input을 사용할 거예요. 우선 여기 아래에 있는 use effect를 수정할 건데요. 자, 이 use effect는 뭘 하는 use effect죠? input, 그러니까 검색어가 바뀔 때마다 fetch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는 이펙트죠. 자,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input이 아니라 debounced input이 바뀔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이 함수의 인자도 debounced input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 한번 잘 되나 확인을 해봅시다. 검색어를 김민수라고 입력하면 기다렸다가 1초 뒤에 딱 한 번만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가 막 연달아서 검색어를 입력해도 딱 멈춘 다음에 1초가 지난 뒤 딱 한 번만 fetch 데이터 함수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이제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우리의 기능을 사용해도 서버 비용이나 서버 과부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프로 리액트 개발자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방금 구현한 이 디바운스 기능을 다른 컴포넌트에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만든 기능을 커스텀 훅으로 만들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어요. 커스텀 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커스텀 훅 영상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파일 이름은 debounce.js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커스텀 훅을 나타내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export function 이름은 use debounce로 해줄 거고요. 매개 변수로는 value와 delay를 전달받고 debounce가 된 value를 반환하도록 만들 거예요. return 값으로 debounced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매개 변수로 전달해준 value는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 변경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input이죠. 그리고 이 딜레이는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리턴해준 debounced value는 debounce가 적용된 값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경우는 debounced input이었죠. 자, 그럼 이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여기 22번째 줄을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준 커스텀 훅 안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제 스테이트 이름은 debounced input이 아니라 debounced value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set debounced valu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초기 값으로는 input이 아니라 valu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수 이름을 input이 아니라 value로 바꿔준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준 커스텀 훅이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input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커스텀 훅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다시 앱 컴포넌트로 가서 set timeout이 들어있는 use effect를 복사하고 우리가 만든 커스텀 훅에다가 붙여 넣어줄게요. 변수 이름들도 바꿔줘야겠죠? set debounced input은 set debounced value로 바꿔주고 input은 value로 바꿔주고 의존성 배열 안에 있는 input도 val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use debounce의 매개 변수로 들어온 딜레이만큼 기다릴 거니까 여기 있는 1000ms도 딜레이로 바꿔주고 의존성 배열에도 딜레이를 추가해 줄게요. 아, 맞다. use state랑 use effect 임포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커스텀 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use debounce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앱 컴포넌트로 돌아가서 이 use debounce를 사용해 볼게요. 우선 여기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이 set timeout을 가지고 있는 use effect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use debounce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초기 값으로는 input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반환되는 debounce value의 이름을 debounced input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딜레이도 넣어줘야 되죠? 근데 1초는 너무 긴 것 같으니까 0.3초 300ms로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페이지를 리프레시하고 잘 되나 확인해 볼게요. 김 입력하면은 결과는 잘 나왔고 fetch 데이터 함수도 한 번 호출된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민수까지 입력하면은 결과도 잘 나오고 fetch 데이터도 단 한 번만 호출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훅까지 만들어서 사용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검색창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이제 그냥 use debounce 이 커스텀 훅을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debounce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debounce는 함수의 호출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리소스 낭비를 줄여줍니다.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성능도 높일 수 있고 서버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